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오늘 오후 1시로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의 대립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포 마케팅을 한다며 어민 지원책을 내놨고 민주당은 여권이 무책임하게 방류를 방조했다면서 총력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5번째 검찰 소환을 둘러싼 민주당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신경전도 거셉니다.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후 1시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예정돼 있는 시각인데요. 정치권의 대립도 점점 심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의 발언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동해가 일본해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애국가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라 일본해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되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영토, 대한민국의 바다를 핵 오염수로 오염시키겠다는 데 대해 왜 정부는 이렇게 일본에 우호적인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성한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학과 팩트입니다. 또다시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약속한 사안에서 사소한 사항이라도 변동이 생긴다면 즉시 방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 관철시킬 것입니다. 반일 반정부를 외칠 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방안,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논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올바른 책무입니다. 네, 여야 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민주당이 촛불을 다시 들었습니다. 네. 촛불 들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저희 함께 보셨는데요. 이제 뭐 앞으로 용산 행진도 할 거고 광화문 집회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 또 그 버릇이 또 도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하나를 못 막았다 해갖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바보 같은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2021년 4월에 정의용 문재인 정권 외교부 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서 국제적인 그 기준에 부합되는 그 검증 결과 IAEA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우리 정부도 반대하지는 않을 거다. 그때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권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바보 장관이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은 바보 대통령이었고 자기 정권 때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이중잣대로 또 얘기하는 이 민주당은 그럼 머저리 정당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전혀 일관성이 없는 얘기고 저렇게 뭐 비 오는데 굉장히 비장한 표정을 하면서 하는데 저는 좀 속으로 씁쓸한 생각이 들었고요. 비유도 전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데 1941년에 일본 군국주의가 그 하와이 진주만 공습해갖고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고 그게 주로 이제 태평양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일본이 그 대립하고 한 그 전쟁이었는데 근데 우리보다 저 후쿠시마 오염수가 먼저 도달하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런 나라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일본 주요 신문 기사를 대략 한번 쭉 훑어봤는데 우리 언론만큼 이렇게 그 기사 커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커버량이 많지가 않고요. 예. 오히려 뭐 어느 특정 고등학교가 그 무슨 고시원 야구 대회에서 100년 만에 우승했다 이런 기사가 오히려 크게 나오고 프리고진이 죽은 것 같다 이런 기사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근데 이게 그 진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만큼 우리 인체에 해로운 거라면 일본 사람들은 바보예요. 그러면 자기 바다 앞에 저거 하는데 일본이 이렇게 평화롭다면 일본 국민의 전체가 거의 바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IAEA 거기도 참가를 했었고 우리의 독자적인 시찰단도 갔다 오고 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기 그 IAEA 기준에 맞는 저거를 방류하는데 가장 거세게 반대하는 나라가 한 군데 있고 당이 한 군데 있어요. 일국 일당. 그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하고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같습니다. 이틀 전에 방류 결정 나오고 민주당의 공세가 굉장히 좀 거센 상황이에요. 실제로 좀 당내 분위기 좀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당내 분위기야 이루 말할 수 없죠.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신 의원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주셨는데 네. 인류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그리고 각국의 과학계도 양분돼서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조용하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요. 일본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기시다가 그걸 무시하고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각국의 과학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류사 최초의 이 문제를 일본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민폐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데 분노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죠. 이 미래는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 바다의 미래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바다가 엄청 넓기 때문에 희석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방류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중수소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삼중수소는 희석을 해서 바닷물을 섞어서 보내는 방법을 택하겠다라고 공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인류의 미래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고요. 일본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고 얼마나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아요. 그런데 집단으로서의 일본, 정치 집단의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게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어 있고 이번에도 그 부분을 서양의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결정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이 결과는 아무도 짐작을 할 수 없지만 민주당은 그런 기조에서 또 우리 정부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향, 대일 태도 이런 걸 다 문제 삼으면서 이거는 국민과 함께 일단 대화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제 방류 이후에 기준에 안 맞게 이제 방류를 하면 국제 제소도 하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내놓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에 이제 신뢰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전문가 집단이 가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고 거기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일본이 공식적으로 내놨던 것보다 이 핵종 제거 장치 알프스가 고장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새로 드러났어요. 그 사이에 일본이 그걸 감추고 있다가 그 자료를 통해서 드러난 걸 보면은 일본이 알프스 이 장치의 고장에 대해서 은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자료를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일본의 신뢰는 흔들리기 시작한 지가 지금 오래됐고요. 특히 알프스 문제도 알프스 문제입니다만은 이 IAEA 사무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어떤 전문가를 상주를 시키겠다는 요구를 해왔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냥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 방문은 오케이, 그러나 상주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에 해서 우리 정부가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일본이 거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일본의 신뢰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걸 저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지를 못해갖고 참 무능하고 바보 같은 정권이다. 뭐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욕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이재명 정권이었다면 어떻게 해갖고 저지를 했죠? 저지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뭐고 어떤 식의 구체적인 액션을 통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가상의 시나리오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저지할 수 있었어. 그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 비슷하게 그림이라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조차도 제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중국이 우리 황해바다를 향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보다도 삼중수소 함유량이 수십 배 높은 그거를 방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왜 얘기를 못 하느냐? 그거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해바다에 삼중수소가 함유된
그거를 저기 방류하고 있는데 그게 각 나라의 주권 사항이에요.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게 문재인 정권 때는 왜 그런 저지 플랜을 세우지 못했고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하면은 저지할 수 있는데 대안을 제시하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본인들도 못했던 걸 가지고 그러니까 좀 제가 봐서는 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냥 또 저기 뇌송송 구멍탁 사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그거의 연속성에서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단 한번 떠들고 보자 이런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럼 EU는요. IAEA 그 검증 결과가 나와서 EU가 한 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게 한 30개 국가 되는데 그 나라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했어요. 그 나라는 바보 멍충이 안전 불감증에 빠진 집단적 뭡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은 이 갭이 있다. 네. 그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근데 저는 그 현실이 좀 안타까워요. 왜 우리가 뇌송송 구멍탁 그 사드 전자파 참여 그 소동을 겪고 그게 다 새빨간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안 심리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니터링도 바짝 하고 더 많은 곳에서 더 자주 네. 우리 우리 그 바다 해수가 안전한지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자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제가 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쿠시마 이제 한시면 방류한다는 거 아니냐? 네.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기정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비록 찜찜하던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했지만 우리 바닷물, 우리 해산물은 안전하니까 괜히 거기에 생각이 오염돼 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수산물 안전하니까 정상적으로 소비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그나마 이 와중에서 할 책임 있는 정치권으로서 할 도리인데 예.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내가 거꾸로 묻고 싶어요. 신지호 전 의원이 여러 좀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예. 의문 제기를 하셨는데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정치권은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별로 그렇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21년도죠. 벌써 한 3년, 2년, 3년 그 전으로 가면 주호영 당시 그 원내대표나 당시 원희룡 지금 현재 장관들 보면은 민주당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그냥 때려 엎어버리겠다는 식의 그런 기세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입장을 서로 완전히 맞바꿔가지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 예. 정치권이 일단 할 얘기는 없고요. 그리고 중국 얘기 자꾸 하시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그 삼중수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지금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지금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거고요. 그건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건 사실을 호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뇌탁 송송 어쩌고 하는 그 당시의 얘기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MB 정권이 새로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출을 또 하지 못하도록 수입을 금지하도록 협상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당시에 분노하고 싸웠던 것들이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서 농락을 당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폄하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치권이 여야 막론하고 지금 입장을 서로 180도 예. 바꿔서 교환했기 때문에 정치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얘기는 네. 윤 정부가 요구한 최소한의 요구가 일본에 대해서 한 게 있어요. 이걸 지금 받아주질 않아요. 일본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우습게 알면은 예. 이 정도의 얘기도 안 들어다 주는 건지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기시다의 행보대로 가는 건지 기시다가 결정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 얘기도 못하고 가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윤 정부의 대통령실이 홍보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거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소한 요구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아까 그 상주하는 그 전문가 부분. 상주 문제도 있고요. 예, 예. 모니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 얘기하는데 이 모니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일본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들은 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일본을 도대체 얼마나 믿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책임은 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책임을 지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줘야 국민들이 예. 그나마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믿고 따르라 하는데 나를 믿고 따르라 할 만한 소재가 없지 않아요. 그 신지호 전 의원께서 그럼 지금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신경민 전 의원은 그러면 지금으로서 사소한 조치라도 잘해야 한다. 뭐 이런 건데 그 중에서 지금 말하는 이 현장 사무소 상주보다는 정기 방문이 나을 수도 있다. 뭐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다라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뭐 더한 조치들이 좀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뭐 우리 요구를 일본이 저렇게 뭐 그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도 안 들어주고 또 저렇게 또 약간의 선동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 방류 문제는 모든 나라의 주권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국제사회의 어느 정도 이해와 동의를 얻은 가운데 이거를 방류하고자 IAEA 그 검증단도 만들고 또 우리나라라든가 타이완의 독자적인 시찰단도 받아들이고 그런 그 한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상주를 이제 받아주게 되면 아마 지금 우호적인 한일 관계에서 한국만 받아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나라에서 요구할 경우에 또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한국만 받아주고 우리는 안 받아주고 뭐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그 주권상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가 이렇게까지 되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하는데 그건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후쿠시마 그 뭐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 그것도 참 왜곡을 하고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방류에 찬성하는 그 무슨 동영상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제작해서 예, 예. 뭐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 그 동영상이에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한다는 것과 그 방류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닷물, 우리 해양은 안전하고 우리 해산물을 먹거리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등치시켜가지고 또 저렇게 고약하게 그냥 그 또 비틀어갖고 선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주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그 상주를 애초에 우리 정부가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했을 때도 당시에 우리가 상주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뭐 정기 방문에 대해서도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제기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싶기도 미흡하다고 하거든요. 하는 표현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은 그거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그 깡그리 무시당했다. 이거는 좀 지나친 과한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우리보다 먼저 그 오염수가 도달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요구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 한일 간의 양국 관계가 아니잖아요. 양국만의 이슈가 아니잖아요. 네. 다자 이슈예요. 네네. 다자 이슈면 뭐 한국, 일본 간의 양자 간의 관계만 바라보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 방류를 또 어민들이 굉장히 좀 이제 보고 계실 텐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어민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라는 방안을 내놓기는 했거든요. 뭐 좀 효과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너무나 큰 규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 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물론 낫고요. 예, 예. 일본에 대해서도 요구를 할 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산 부분도 일본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해야 되고요. 차라리 상주하고 방문 전문가 상주 방문 문제가 이렇게 됐으면은 장관은 입을 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상주보다 방문이 낫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하는 건 얘기가 안 되고요. 다자 이슈인 건 맞지만 우리가 제일 가까운 나라인 것도 뭐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다자 이슈니까 안 된다라는 것도 그것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고요.
IAEA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주권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IAEA 규정을 읽어보면은요, 방류가 주권 사항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방류를 결정을 하려면은요, 다른 그 이해가 해당되는 국가들한테 이익이 되는 조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설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류를 해서 누군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 내지는 관련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까지 이걸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방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조항을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한 거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요. 홍보 영상이 뭐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의 억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관련되는 부처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만드는 건 좋은데 왜 이걸 대통령실이 예산을 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 민감한 이 시기에 대통령실이 여기다 이론 한 장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고 또 억지를 부리지 마시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찬성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면 찬성 아니에요?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큰 소리만 빵 칠 일이 아니고 진짜로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잊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참모들이 제대로 보좌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IAEA가 그때 11개 검증단에 네. 그 중국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들어갔고. 우리나라는 그 11개 국가 중에 뭐 4개 국가인가, 6개 국가인가 치료를 별도로 또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장 우리 그 정부 기구죠. 그 유국희 단장이 타이완은 민간 시찰단이었는데 우리는 정부 시찰단을 또 일본이 수용을 해가지고 이런 걸 다 통해서 IAEA의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아마 문재인 정권이 계속됐어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꾸만 뭐 지나간 얘기 해봤자 그 불필요한 정쟁만 늘어나고요. 예. 이제 오늘부로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그나마 우리가 이런 뭐 위기랄까 뭐 이거를 그나마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좀 생각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간단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 괴담에 위축되고 휘둘리지 말고 네. 정상적인 소비를 하자. 지금 전어철이 돌아왔잖아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그 전어철이 돌아왔고 지금 그 남해 안에 여러 군데 지금 전어 축제 준비하고 예, 있는데 맞습니다.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선동하니까 지금 어민들이 울상이 돼 있어요. 근데 6월 3일에 그때 부산에 가서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가짜 뉴스 얘기했어요. 후쿠시마 멍게를 수입했다. 그리고 그런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해운대 바다가 세슘에 오염이 됐다면은 누가 놀러 오겠냐? 누가 해수욕하러 오겠냐? 그리고 앞으로 김밥을 뭘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후쿠시마 앞에 일부 세슘 우럭이 나온 거 맞아요. 팩트입니다. 네. 예. 근데 무슨 해운대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의 세슘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됐습니까? 왜 해운대 바다를 후쿠시마하고 똑같이 등치를 시킵니까? 우리 김밥, 그럼 지금 이제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하고 나서 자갈치 시장을 비롯해갖고 이게 매출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면요. 아니, 이재명 대표 보니까 평상시에 황태국도 좋아하시고 명태조림도 좋아하시고 해산물 많이 드시던데 앞으로 해산물 본인이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도 한번 소신을 밝혀보고요. 예. 계속해서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공포를 불어넣어가지고 진짜 수십만의
그 수백만에 달하는 그 우리 어민들, 수산업자들, 뭐 횟집 종사자들, 심지어 뭐 나중에 김밥집까지 다 망하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1시입니다. 이제 방류 이후의 상황들을 저희가 또 계속해서 전해드릴 텐데 두 분과도 다음 주에 좀 이 얘기는 계속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번째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받자마자 소환 일자를 두고 상당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다음 주에 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듣자마자 내일 가겠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바로 다음 날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신경전을 먼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결국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일정과 그 페이스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명분을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나는 영장판사 앞에 가기 위해서 빨리 구속영장을 보내달라고 검찰에 요청을 했다라는 네. 근거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비회기를 만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가려고 했는데 검찰 때문에 못 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요. 검찰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아마 검찰의 그 스케줄대로 검찰의 계획대로 이렇게 가려고 그럴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송영길 대표의 작전인데 송영길 대표의 작전에 검찰이 말려들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계획에 말려들지 않을 거예요. 아, 먼저 가는 것을요. 네, 그래서 이건 아마 기습 출두, 예.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은 검찰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검찰로서는 명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화영 피고인의 재판이 계속해서 소동으로 해서 지금 한 달 넘도록 지금 7월 25일에 열리기로 했던 것이 예. 지금 내일로 딱 한 달이 되는 날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되면 한 달 이상 이게 지연이 됐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검찰의 하나의 그 뭐라고 그럴까 설명 이유가 하나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 그렇게 그냥 차수 변경으로 예. 기록으로 남을 거긴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것은 서로의 명분, 이재명 대표의 금방 설명드린 명분, 예. 검찰의 명분 이렇게 해서 서로 하나씩 해서 결국은 비기는 싸움이 될 걸로 전망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쩔 수 없이 검찰이 통보하는 날에 맞춰서 출석을 하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뭐 다음 주 어느 날이 되겠죠. 지금 검찰이 요청하는 날짜는 30일 아니에요? 네, 근데 뭐 맞습니다. 이걸 아마 또 이재명 대표가 받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30일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개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면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늦춥니다. 그런데 지금 기습적으로 오히려 6일을 더 빨리 해서 예, 그러면 예. 24일 날 가자 뭐 이렇게 한 건데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일자는 새로 조율이 되거나 아니면 검찰의 원래 계획대로 30일 날 되거나 지금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기 30날 나오라고 그러는데 네. 뭐 어제 그렇게 저녁 무렵에 그랬죠. 오늘 오전에 네. 나가겠다. 근데 검찰이 그 안 받아들일 줄 다 알고 그냥 한번 그냥 던져본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그 명분이 뭐냐면은 이 지금 8월 말까지 그 임시국회가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그 임시국회 회기를 내일까지만 하자는 거예요. 24일까지. 아, 오늘까지 20 내일까지만. 본회의가- 내일 금요일. 그쵸, 그쵸. 예, 예. 금요일. 오늘 본회의가 있어서 예. 회기 조정 안건을 내겠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뭐 의결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뭐 말일까지였던 거를 뭐 한 단축하겠다. 그러면 다음 주 월화수목 정도가 이제 그 단축이 돼 갖고 비는 거예요. 네. 근데 설령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오늘 오전에 소환 조사를 받으면 보통 하루 종일 받잖아요. 네. 오늘 밤 늦게나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 소환 조사했다고 바로 영장 칠 수 있나요? 나름대로 뭐 어떤 그 진술을 한 게 뭐
좀 검찰이 파악한 거랑 사실관계가 안 맞는지, 예. 뭐 하는지 이런 것도 사실관계도 엄밀하게 다 따져봐야 되고요. 네. 또 법리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그 구속영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거니까요. 네. 그래서 검찰이 아주 속성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 월, 화, 수목 정도가 이제 민주당이 회기 단축해갖고 확보된 기간인데 그러면 그 구속영장을 치잖아요. 네. 그럼 영장 치면 그 다음날 뭐 영장 실질 심사가 바로 열리나요? 어차피 9월 1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 9월 1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싶어갖고 오늘 오전에 나가겠다는 거는요. 이거 자체 검찰이 저기 할 줄도 알았지만 또 설령 검찰이 받아들인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이런 가운데 뭐 제3자 뇌물 혐의로 피의자 뭐 전환된 거 이런 것을 두고도 검찰이랑 민주당 의원들 계속 좀 이야기 신경전 하고 있는데 뭐 특유의 화법을 말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 그리고 뭐 그에 대해서 민주당 역시도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양측의 이런 지금 공방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셔요? 뭐 이 공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검찰이 보고 있었던 것은 이화영 재판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미 검찰이 진술조서는 확보돼 있고 네.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 진술조서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기획이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것이 과연 왜 그러느냐라는 걸 가지고 지금 검찰이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한 거고 이것은 별도의 수사로 굴러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일단은 피의자 전환이 된 거에 대해서 친명계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지금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를 굉장히 격한 얘기들을 하고 특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공방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그냥 일회성으로 지나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은 검찰이 입증을 해낼 수 있느냐. 네. 특히 지금 검찰이 확보한 이화영 피고인의 진술의 증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그게 지금 핵심 포인트거든요. 네. 그 핵심 포인트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방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다 조금 지나면 다 잊혀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판이 29일에 있잖아요. 네. 다시 이제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쏠리는데 이번엔 좀 제대로 진행될 거라 보세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좀 헛다리 짚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화영 피고인의 그 법정 증언, 그러니까 검찰에서 진술한 거, 네.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다 보고하고 네. 뭐 오케이 받은 거다. 그게 있어야지 뭐 제대로 된 수사가 진척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화영 법정 증언을 전제로 해야만 네네. 이재명 수사가 제대로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재판 지연이 돼갖고 공전이 되고 있는데 근데 영장 소환 통보했잖아요. 네네. 그건 뭐였어요? 이화영 증언이 없더라도 충분히 소환도 가능하고 기소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자꾸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이화영 법정 증언 그걸 막기 위해서 뭐 법정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뭐 세상에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의뢰인의 의사랑 180도 다른 행동 그 해괴망측한 행동을 법정에서 벌이지 않나 이런 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말짱 적인 게요. 소용없는 게 문재인 정권 국정원이 생산한 문건이 그게 스모킹건입니다. 그게 스모킹건. 이화영의 검찰 진술이 바뀌게 된 그 터닝 포인트도 바로 그건데 왜냐하면 그 국정원에서는요 그 북한 사람들 만나고 오고 또 방북하고 오고 그러면 다 사전 사후에 다 관리를 합니다. 근데 네. 안부수 그 아태업 회장이라고 있잖아요. 이 사건 네. 또 공범이죠. 네네. 안부수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국정원에 다 얘기를 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아마 내 얘기를 듣고 그 국정원에서 생산한 문건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저 재판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이건 뭐 한 2달 전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국정원 문건을 다 확보해서 봤더니 김성태 주장과 이화영 주장이 팽팽한 평행선이었잖아요. 네네. 김성태 주장이 다 맞는 거예요. 이화영 주장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건을 생산한 국정원 직원을 법정에 불러다가 증언까지 했는데 똑같이 얘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생산된 국정원 문건이 이 사건의 스모킹 건이기 때문에 설령 이화영이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를 뭐
예스 노 하건 말건 네.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라면 이화영 부지사의 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예. 뭐 그런 거 저는 여러 가지 뭐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증거 능력을 갖고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화영 재판에서 이화영 피고인이 진술을 바꿀 경우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뭐 그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재판에서 그 부인이 나서서 지금 뭐 저런 소동을 한 달 정도, 한 달 지금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29일 날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9일 재판에서도 또다시 이런 식으로 난장판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재판은 굉장히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예. 증거 능력을 가진 진술을 확보하기는 검찰로서는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싸울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증거 능력이요 국정원 생산 문건하고 국정원 직원의 그게 증거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이미. 예, 돼 있고요. 그다음에 30날 이재명 대표 소환하는 게 29일 이화영 재판이 있으니까 화요일 이화영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확인하고 뭐 한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30날 하는 이유는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어제 수원지검이 누구를 소환 조사했냐면요. 이화영의 지역구를 대리인. 관리해주고 있는 대리인이죠. 이우일 씨, 박찬대 이재명 최측근 그 최고위원이 7월 중순에 용인해 갖고 만나고 당이 최대한 이화영을 돕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이화영 배우자 통화 연결시켜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어제 뭐를 그 아주 집중적으로 캐 물었냐 하면은 박찬대가 찾아와서 뭘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화영 부인과는 어떤 식으로 연결됐고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혹을 뗄래다가 혹을 하나 붙인 건데 그게 바로 한동훈 장관이 사법방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법에는 뭐 사법방해죄는 없으니까 이게 증거인멸 또는 위증교사 혐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혐의를 어제 그 이우일 씨를 소환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소환 조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한 신문에서는 다음 주 초에 박찬대 최고위원을 소환 조사하지 않을까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이우일, 박찬대 그리고 나서 이재명을 조사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지 꼭 29일 뭐 이화영 재판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예. 구속의 요건 중에서 증거인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구속의 요건 세 가지는 뭐 온 국민들이 이제는 뭐 형법 박사가 돼 있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범죄의 중대성하고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의 우려인데요. 네. 증거인멸의 우려 중에서는 지금 금방 신 의원이 얘기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검찰이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범죄의 중대성 면에서 이 이화영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가진 증언을 확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검찰이 지금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 것도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재판 세 차례가 왜 이렇게 엉망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확인을 하고자 할 거고 검찰이 갖고 있는 심증이 있을 거예요. 그 심증을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따라서 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9월로 넘어가게 되고 9월에는 정말로 형법 교과서에 나올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국민들 눈앞에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